연력학 1법칙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내용이 벌써 3개의 강의가 묶이게 됐는데, 자, 1법칙에서 또 문제 유형은 연력학 과정이 나오죠. 자, Q는 델타 U와 1의 합. 이 공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를 좀 매뉴얼적인 4개의 상황으로 쪼개놓은 건데, 물론 이 연력학 과정의 모든 상황이 속하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냥 벗어난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등압 과정을 볼게요. 같은 등자를 써가지고 압력이 일정했을 때 기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에너지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해서 일단 PV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반비례 곡선, 이게 암묵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약간 VR처럼 이런 그래프가 가상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등압 과정이니까 특정 상태에서 수평하게 Y값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뭐를 봐야 되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온도 변화가 있냐 없냐, 또는 부피 변화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해서 일단 부피 변화가 발생했네요. 근데 지금 이런 등압 과정이면 부피가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 W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온도도 지금 반비례 곡선과 반비례 곡선을 타고 넘어갔겠죠. 당연히 이 전과 나중 상태는 같은 반비례 곡선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T1, T2라고 했을 때 온도가 증가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연력학 1법칙을 정의하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근데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라고 썼죠. 앞 강의에서 내부 에너지를 정의하기도 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기체가 이미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게 빨라졌다 느렸다 이런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값을 열량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즉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바뀌던가, 아니면 부피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던가, 아니면 저장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서 등압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델타 U도 있었고 W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이거에 대한 에너지적인 해석 두 가지가 여러분들은 다 되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상황 두 번째, 등적 과정을 가볼까요? 자, 되게 등적 과정 하면 좀 어려워하는데, 저기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보는 적분할 때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이게 더 어려운가요? 부피에 대한 한자어인데, 부피가 일정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PV 그래프,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반비례 곡선은 여전히 있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연력학 과정이 세로로, 수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부피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부피가 고정돼 버리니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적 과정은 일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상황이고, 이때 뭐는 변했으니까 곡선은 다른 곡선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도 변화는 발생한 거죠. 그래서 등적 과정에 대한 해석은 Q가 델타 U만 발생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등온 과정인데 얘는 제일 쉬워요. 이름에서 이미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항상 중요한 건 여기 되게 심플해요. 온도 변화야, 여기 부피 변화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등온 과정. 자, PV인데 특정 온도에 대한 PV 관계식은 반비례 곡선이 표현하고요. 이 온도 곡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과정이 등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는 변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부피는 변하니까 일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상황, 단열 과정인데요. 자, 단열이라는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열의 이동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단열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기체에게 열을 공급하거나 기체가 열을 방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Q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Q는 0인데 연력학 과정에 대한 변화는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W가 마이너스 델타 U를 만들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W가 플러스 델타 U를 만들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일이 양수라는 건 팽창한다는 거고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건 온도가 하강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일이 마이너스면 수축한다는 얘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면 온도는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구름 생성 때 그 예시를 보면요. 기체가 내부, 외부, 압력차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면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더라도 기체의 부피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 만드는 그래프는 좀 특이한데, 자, 온도 곡선 그려놓고요. PV 그래프. 자, 부피가 팽창하는 상황을 설명해 보면 부피는 팽창할 건데 온도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해서 X축에 해당되는 부피는 팽창해야 되는데 온도는 바깥 반비례 곡선에서 안쪽 반비례 곡선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특정 상황에서 안쪽 상황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온도 곡선을 넘나드는 팽창과 하강, 온도 하강을 동시에 일으키는 그래프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 설명은 다 했는데 옆에 있는 등문 과정이랑 높이를 일부러 비슷하게 했는데요. 만약에 그냥 연력학 과정, 핑크색 과정만 주고 흰색에 해당되는 반비례 곡선, 특정 온도에 대한 반비례 곡선을 안 준다면 둘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이론이 T분의 PV가 일정하다고 하는 이상기체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죠. 이것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꼭 외워두세요. 만약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뭐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갈 때 비율 이런 계산할 때는 얘가 무조건 쓰인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둘을 비교해서 보면 얘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T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PV의 곱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처음 상황에 P1, V1 이렇게 값을 구하고 나중 상황에 P2, V2를 가정했을 때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자의 곱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P1과 V1과 여기 있는 P2와 V2의 곱이 같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구분해야 되는 문제라면 눈금을 줄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주어진 각 상태 값에 대한 곱을 비교해 보면 얘가 등온 과정이구나 아니면 단열 과정이구나 뭣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단열광의 예시도 교과상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론상 설명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